안녕하세요. 아포유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확하게 부동산 시장을 알려주는 아포유 부동산 방송입니다. 자,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가격 폭등한다. 아니, 뭐 더 이상 갭 투자는 끝났다. 전세가 급등한다. 전세가 하락한다. 정말 설왕설래 부동산의 각종 정보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난무하는 정보들 속에서 가장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부동산 정보를 알려주고 있는 것은 아포유 방송이 유일하다고 저는 스스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흐름,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왔고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가장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맥을 짚어드렸고, 여러분들의 매수 매도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큰 도움을 드려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방송에서는 지난 10월까지 부동산 흐름과 그리고 11월, 12월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예측을 갖다 진행하는 방송이 될 것이고요. 서울에 한정돼서 방송은 진행됩니다. 더불어서 지금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자료는 전부 다 11월 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으로 해서 제가 직접 뽑아낸 차트를 갖다가 기준으로 방송을 갖다 진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예측들과 그리고 현재는 어떻게 되었는지까지 함께 여러분들께 비교해 가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방송에서도 지난 방송에서 제가 예측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또 맞아떨어져 가고 있는데요. 그 부분까지 짚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명쾌히 짚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자료는 서울의 25개구 평균 거래가와 서울 전체 평균 거래가 각각의 차트를 보고 계십니다. 자, 지금 이 붉은색 차트가 서울시 25개구, 그러니까 각 구별로 평균가를 내고 다시 25개로 나누어서 산출한 수치가 이 붉은색 차트입니다. 그리고 푸른색 차트는 그냥 서울의 전체 평균 거래가를 갖다 낸 거예요. 자, 이걸 왜 비교하느냐, 뭐 기존 방송에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파란색 선은 아무리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기에 있다 하더라도 강남의 거래량이 많은 경우에는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이렇게 평균 거래가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반해 주택시장이 가격이 상승기에 돌입했다 하더라도 강남의 거래가 줄고 강북의 거래량이 늘어났다라고 하면 평균 거래가는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심축 서울의 25개구 각 구의 평균을 갖다 내서 다시 25개 구로 나눈 수치로 중심선을 만들게 되었고요. 그 중심선이 이 붉은색 선,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이 붉은색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굳이 두 개의 선을 갖다 나누어서 설명드리는 이유가 뭐냐, 바로 파란색 선이 붉은색 선을 뚫고 올라갈 때는 강남 위주로 거래가 많이 됐다, 고가의 주택 위주로 거래가 많이 되는 시점에 이렇게 푸른색 선이 붉은색 선을 뚫고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요. 이 붉은색 선이 푸른색 선을 뚫고 올라가는 시점, 강북 지역의 거래가 실제 서울의 부동산 상승을 갖다 이끄는 시점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붉은색 선이 푸른색 선보다 위에 있는 시점에서는 서울의 저가주택들이 상승한 시점이다. 그리고 푸른색 선이 붉은색 선을 뚫고 올라오는 시점은 강남의 주택시장이 서울의 부동산 상승을 주도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2017년 하반기의 상승은 분명 파란색 선이 붉은색 선을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있죠. 자, 지금 보시는 위치 2017년 하반기의 모습입니다. 이 시점에서는 강남이 서울의 상승을 주도했고요. 반면 2018년 9월달, 10월달 무서운 상승기를 보였던 이 시점, 8월달, 9월달 이 시점에는 강북의 상승이 서울의 상승을 주도한 시점이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2019년 5월달, 6월달 무서운 폭등이 일어났습니다. 이 시점은 또한 다시 서울의 강남이 상승을 주도해간 시점이었고요. 더불어서 지금 이 푸른색 선이 다시 붉은색 선 밑으로 내려왔죠. 그리고 이 붉은색 선이 푸른색 선보다 위에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붉은색 선, 즉 강북의 상승이 강남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갖다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어쨌든 지금 현재 해당 차트를 보시면은 9월에 가격이 좀 꺾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신고 의무기일이 60일의 갭이 있어가지고 지금 아직 9월달에 거래량이 전부 다 취합된 건 아니다.
9월에 거래량이 전부 다 취합되는 것은 11월 말 시점이고, 더군다나 고가의 주택을 좀 늦게 신고하는 그런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11월 말이 돼봐야 9월에 거래량이 전부 다 취합돼서 정확한 시장의 흐름을 볼 수 있다라는 게 나타나죠. 최근에 한국감정원이라든지 KB라든지 부동산 가격 지수들이 지금 현재 급등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기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상 그들 역시도 지금 후행지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후행지표에 맞춰서 가격을 갖다 보정하다 보니까 지금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실질적으로 급격하게 상승했던 것은 5월달, 6월달, 7월달 해당 시점이 가장 급격한 상승을 갖다 보였던 시점이다. 그러니까 아포유가 4월달부터 서울의 부동산 폭등이 시작되었다라고 주장했던 그 시점이 폭등했던 시점이었고요. 지금은 약간 주춤해 있는 시점인 겁니다. 지금 국토교통부라든지 KB라든지 다 전부 다 뒷북을 치고 있는 셈인 것이죠. 자, 어쨌든 지금 현재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현재 붉은색 선, 9월달 현재 붉은색 선이 푸른색 선보다 위에 있다. 이 말은 지금 강북지역, 그러니까 저가의 주택들이 고가의 주택들 갭을 맞춰가고 있는 단계, 이 시점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자료로는 각 지역별로 현황을 보기에는 한계가 있어가지고 다음 차트를 보면서 제가 또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자료가 서울의 중국 연차별 평균 거래가 현황인데요. 좌측이 가격, 단위는 억 원입니다. 그리고 우측이 거래량, 서울의 전체 아파트 거래량을 갖다 표기하고 있고요. 붉은색 선이 지금 현재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준공된 아파트, 가장 최근에 준공된 아파트고요. 그 다음 노란색 선이 2000년대 준공된 아파트, 초록색 선이 90년대 준공된 아파트, 더불어서 푸른색 선 80년대, 파란색 선 70년대 준공된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평균 가격대를 갖다 보게 되면은 지금 지난 4월 이후부터 가격이 급등하는 모습을 갖다가 보여줬고요. 이미 전고점은 다 넘어섰다. 4월달 이후 시점에. 물론 준공 연차별로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1980년대 준공된 아파트는 6월달 이후에 전고점을 넘어섰고요. 그리고 파란색 1970년대 준공된 아파트는 7월달, 6월달 이후 7월달에 전고점을 넘어섰네요. 자, 이렇게 급등하는 타이밍이 한 번씩 나타나게 됩니다.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 급등한 가격대에 대해서 매수인들이 멈칫하게 되는 시점, 그 시점이 도래한 거고요. 물론 지금 현재 2019년 9월달과 10월달 거래량은 지금 마우스 따라서 보시면 나타나는데요. 지금 9월달과 10월달의 거래량은 전부 다 취합된 게 아니다. 9월달 거래량은 약 60% 정도 취합되었고 10월달 거래량은 아직 30% 정도 수준에서도 취합되지 않았다. 이게 다 취합되게 된다면 9월달, 10월달 가격 급등세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 멈칫해졌는지 그 부분을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부동산에는 여러 가지 오해와 편견이 많이 있습니다. 새 아파트만 상승한다, 강남의 아파트만 상승한다, 꼭 그런 거 아니라는 점 제가 여러분들께 늘 누누이 말씀드려 가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갖다 이렇게 차트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990년대 준공된 아파트를 갖다 여러분들께 설명드리자면은 1990년대 준공된 아파트가 2016년 4월달 기준으로 해서는 평균 거래가가 4억 5천에 불과했는데 지금 현재 2019년 10월 달에는 6억 6천, 그러니까 2억 2천이 오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무리하지 말아라.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는 주택을 구매하고 굳이 새 아파트를 쫓아갈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가격대는 전부 다 맞춰가면서 함께 상승해 갑니다. 자, 어쨌든 이거는 서울의 면적대별로 아파트 가격 현황을 갖다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린 거고요. 지역별로 보게 되면은 강남, 그러니까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이들 서울에서 가장 주택가격이 비싼 지역을 갖다 살펴봤더니 지금 현재 2010년대 준공된 아파트 기준으로 해서 2019년 7월 이후로 가격대가 조금은 잠잠해졌다, 꺾였다, 보합이다, 그렇게까지 볼 수가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고요. 이는 개포동에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들이 나타나면서 지금 현재 새 아파트들이 풍부해져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1분위 강남, 서초, 송파, 용산에 있는 2000년대 준공된 아파트들도 가격이 조금은 보합 내지 약 하락을 갖다 나타내주고 있고요. 다만 이러한 현상들이 입주 물량과
함께 살펴보면은 왜 지금 보합이고 일부 아파트 단지는 하락하는지 아실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건 지금 뭐 이렇게 실수요와 상관없는 재건축 대상은 여전히 상승하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1980년대 푸른색 선, 1970년대 중공된 파란색 선 둘 다 지금 전고점을 넘어가지고 최고가를 갖다 찍어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더불어서 강남의 상승을 갖다가 가로막고 있는 요인은 유독 강남, 개포동의 입주 물량만이 아니고요. 강동의 고덕지구 입주 물량이 강남에 지금 현재 주택가격 상승을 갖다가 저해해야 하는 요인으로 함께 작용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같은 경우는 지금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이들 1분위 시장이 내년 상반기, 내년 1, 2, 3월 달까지는 상승하더라도 약상승 혹은 보합의 움직임을 보여갈 것으로 전 그렇게 예측하고 있고요. 다만 재건축 대상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경우에는 좀 수요와 공급 그와는 또 다른 흐름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설명해야지 기존 그러니까 신규 주택시장 혹은 실수요 차원에서 접근해 보면 안 되는 시장이 바로 재건축 단지고요. 이거는 좀 더 깊게 설명드려야 돼요. 오늘 방송에서는 여기까지는 설명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서울 1분위 시장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의 평균 흐름을 봤더니 지금 보합 내지 약하락 모습을 갖다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이 내년 1, 2월 달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강남 지역에 주택을 갖다 매수하시길 희망하신다면은 오히려 바로 이런 때 매수하는 거예요. 이런 때 오히려 매물이 풍부해지고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시점이다 라고 말씀드려 왔고요. 이러한 현상은 내년 1, 2월 달까지는 이어질 수가 있다. 물론 하락론자들은 또 여기서 야 이제 강남 또 폭락한다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그럴 가능성은 전 높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차피 학습 효과라고 해가지고요, 내년 4월달 5월달 이후에는 또 강남이 가격을 상승해 갈 수 있는 그 타이밍이 나타나기 때문에 매도인들이 쉽게 시장에 매물을 내놓기 어려워지겠죠. 자, 어쨌든 강남, 서초, 송파, 용산까지 살펴보셨고요. 반면 2분위 시장은 어떨까요? 강동, 동작, 영등포, 양천, 마포, 종로, 중구, 성동, 광진구 이들 지역은 지금도 상승하고 있어요. 자, 지금 새 아파트 붉은색 라인을 갖다가 그러니까 2010년대 이후 준공된 아파트를 보게 되면 가격이 지금도 계속 상승하고 있다. 반면 푸른색 선 1980년대 준공된 아파트는 살짝 꺾인 듯한 모습을 갖다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10월 달의 거래량이 지금 불과 한 30%도 취합이 안 된 수준에서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에 지금 예단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그동안 지금 너무 1, 2, 3, 4, 5개월 동안 급등해 온 거에 대한 피로감 때문에 다소 멈칫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서 1970년대 준공된 아파트도 지금 다시 가격이 전고점이었던 7월 달을 갖다가 넘어서는 모습을 갖다 보여주고 있고요. 7월 달에는 9억 100만 원이었는데 지금 10월 달에는 9억 500만 원이다. 다시 전고점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준공된 아파트는 지난 7월에 최고가 찍고요. 지금 현재 다시 숨고르기 하고 있지만 다시 2010년대와 그리고 다른 아파트들이 가격 상승이 이어진다면 2000년대 준공된 아파트도 쫓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1990년대 준공된 아파트 역시도 지금 전고점을 넘어서서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분위 시장과 다르게 2분위 시장은 대부분 다 다시 상승 전환을 강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3분위 시장을 갖다 살펴보게 되면은 3분위 시장은요, 지금 관악, 강서, 은평, 서대문, 동대문, 성북구 지역인데요. 이들 지역도 지금 10월 달의 상승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거듭 말씀드리지만 10월 달에 아직 거래량이 취합된 건 30% 미만 수준이고요. 그리고 9월 달 역시도 보다 높은 상승을 갖다가 보여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고가주택일수록 실거래 신고기를 갖다 늦추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9월 달의 거래량 아직 다 취합된 것이 아니기에 더 높은 가격대를 갖다 치고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그렇게 지금 추세를 갖다 예측해 보면은 9월 달, 10월 달 지금 상승세가 더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다. 지금 보게 되면은 2분위보다는 3분위 시장이 좀 더 상승 탄력을 갖다 받고 있고요. 지금 이 현상은 무엇이냐? 강남과
기타 지역 간에 벌어진 갭 차이를 갖다가 메우는 단계,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프로도 확연하게 2분위, 3분위 시장이 1분위 시장보다는 상승률이 높게 나타난다는 게 유관상으로도 여러분들께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4분위 시장은 좀 제 예상과는 다르게 지금 약간 약보합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4분위 시장은 금천, 구로, 중랑, 강북, 도봉, 노원 지역인데요. 이들 지역은 지난 8월달 까지 상승하고 나서 지금 현재는 보합의 모습을 갖다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치 강남의 시장을 보는 듯한 느낌을 갖다가 주고 있습니다. 다만 4분위 시장은 또 다른 특징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데요. 항상 강남, 그러니까 1분위 시장이 가격을 치고 올라가고 나면은 그 이후에 2분위, 3분위 시장이 가격을 갖다가 맞춰가고요. 4분위 시장은 그것보다 조금 더 늦게 반응을 보이더라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2분위, 3분위 시장이 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4분위 시장도 조만간 상승으로 강하게 전환되는 시점이 나타날 겁니다. 4분위 시장은 한번 오를 때 팍팍 올라가고요. 약간 조정되는 기간이 좀 더 길고, 근데 올라갈 때는 단기간에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4분위 시장은 매수 타이밍 잡을 때 상당히 오히려 1, 2, 3분위 시장보다 신경 써서 매도 타이밍을 잡으셔야 돼요. 자, 더불어서 강북 안 오른다 하지만 강북에서 그러면 가장 저렴한 1990년대 중공된 아파트를 갖다가 기준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2016년 5월 달에 4억 1,700만 원에 불과했던 아파트 평균 거래가가 2019년 10월 달에 어떻게 되었느냐? 5억 6,700으로 상승했다. 자, 4억, 그러니까 반올림에서 4억 2천짜리가 5억 7천이 되었다. 1억 5천이 상승한 것이죠. 불과 3년 만에. 자, 그럼 이러한 상승이 멈출 것이냐? 글쎄요. 멈추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국민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무너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에서 어떠한 규제책을 꺼내더라도 국민들에게 먹히지 않는 시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시점에서는 우리나라에 풀려져 있는 유동성들이 전부 다 아파트로 몰리게 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될 수도 있고요. 그 심각한 사태가 내년 하반기 이후에 나타날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이 멈칫해 있는 이 시점이 여러분들이 주택 매수에 아주 유리한 타이밍이다 라고 저는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이죠. 자, 어쨌건 여러분들께서 지금 10월달 흐름을 갖다 살펴보셨는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1분위 시장 잠시 잠잠해지고 2, 3, 4분위가 다시 또 치고 올라가는 시점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시점이 지금 재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시 1분위 시장은 잠시 조정 국면을 갖다가 내년 상반기 1, 2월 달까지는 보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타이밍이 오히려 매수하기는 좋은 타이밍이다. 매물이 풍부해지고 여유 있게 집을 갖다가 선택하실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가격이 폭등해 갈 때는 주택 매수하기 상당히 힘들어요. 오히려 시장에 매물도 많지가 않고 매물을 잡는다 하더라도 가격 내고라든지 가격 협상 여지가 너무나도 낮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항상 매물이 많은 시점을 노려라.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가격 대비해서 투입 금액은 훨씬 더 낮아질 수 있는 가장 유리한 타이밍이다 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죠. 자, 어쨌건 똑같은 차트로 매달 우려먹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다음 예고편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차트를 갖다가 이러한 차트를 만들어 봤어요. 지금 다음 예고편인데요. 서울에 이건 강남구죠. 강남구에 면적대별 그리고 준공 연차별 평균 거래가 그리고 평균 전세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여러분들께 지금 다음 영상에서 다뤄볼 예정이고요. 강남뿐만 아니라 지금 송파도 만들어 놨고요. 송파뿐만이 아니라 서초 그리고 용산까지 용산은 아직 지금 차트는 이곳에 링크를 안 걸어 놨는데요. 지금 이 부분 지금까지는 서울 큰 범주에서 여러분들께 다뤄왔는데요. 이제부터는 동별로 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이 지역이 왜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어떠한 흐름으로
이러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지, 전세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보다 디테일하게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건 운이 좋은 걸까요? 아포유의 예측이 또 맞아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내년 1, 2월 달까지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이 부분에 따라서 또 제 예측이 맞을지 아니면 빗나갈지 그 부분이 드러날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제 예측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 방송을 갖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저한테 오피스텔 관련돼서 매수해도 좋겠느냐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저는 오피스텔은 전문가 아닙니다. 오피스텔은 잘 몰라요. 오피스텔 시장에 대해서는 그래도 건설회사 출신이니까 다른 분들보단 많이 알겠지만 제가 데이터 없이 말씀드리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피스텔 관련 데이터는 구하기가 좀 쉽진 않아가지고 여러분들께 깊이 있게 다뤄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만 아파트를 넘어서서 주택시장, 다가구, 단독 이쪽 시장까지도 한번 제가 분석 범위를 넓혀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중에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방송 마치고요. 다음 방송부터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방송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아포유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How long, time after time, I've been loving you.